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어제 그 대전 집회를 보니까, 정말 충청도마저도 뒤집어지겠구나. 또 뒤집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탄핵 반대 시위가, 집회가 3월 1일 날 마감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3월 1일 날. 이제 3월 1일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 얼마 안 남았는데 대전하고 이제 참 많은 곳을 거쳐 왔어요. 정말 부산, 대구, 광주. 여기만 광주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감동은 부산이었죠. 저렇게 모일지도 몰랐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광주마저도 저렇게 모이는구나. 동대구에서 물론 불을 지폈는데 동대구에서 그만큼 또 해줬어요. 부산에서 처음에 불을 좀 당겨줬고, 동대구에서 장작불 넣어줬고, 광주에서 정말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이제 완결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회의 꽃은 역시 청년이에요, 청년. 집회에 청년이 없으면,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익단체의 모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면 오타쿠. 오타쿠들이 모여서 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노총이 이제 점점 힘을 잃는 이유가 민노총에 모이는 사람들이 40, 50대가 대부분이고 20, 30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민노총도 힘을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청년이 이제 숫자가 별로 없는 것도 이제 물론 큰 희소가치겠지만 이 청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 쓰면 그때는 끝나는 거잖아요.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신들의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조선시대였던 것처럼 이게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의 의지가 결국은 정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건데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6.29 선언이잖아요. 아무리 총칼로 해도 총칼이란 말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군대가 옳은 명분을 가지고 옳은 명분을 가지고 정의사회를 구현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그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뭔가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불이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탄핵을 하고, 또 불이한 어떤 재판관들이 저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청년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면, 옳은 의지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도 청년들의 뜻에 이렇게 따라서 그래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청년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접어줬다는 얘기지. 근데 이 불의한 놈들이 안 접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양심의 털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어제 보니까 정말 청년들 쫙 나와서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쭉 경북대, 한동대부터 딱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하는데 권예영이란 분, 연대 학생 그 사람은 정말 쩌렁쩌렁 하더라고, 진짜. 외모도 솔직히 조금 이쁜 느낌이고. 그리고 권예영 거기 영상 한번 찾아보니까 연대 처음에 집회할 때 거기서도 마이크 잡고 난리 나고, 나 완전 개무시했다고 그러고, 찬성 학생들이 자기를 완전히 무시했고, 반대 의사도 있는데 왜 찬성 의사만 100%인 것처럼 연대가 하냐, 자유주의의 상징이 연대인데 왜 니네 맘대로 맘대로 이렇게, 찬성만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소리 껴껴 찌르는데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물건 하나 발견했어요. 물건 정말 이 자유우파의 큰 물건입니다. 진짜 권예영 앞으로 진짜 국회의원으로 한번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대전 집회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대전 집회에서 세이브 코리아에서도 처음 이제 집회 때 나왔는데 그때는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유명 안 되죠. 전환길 강사가 뜨면서 지금 이렇게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떴는데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뜨고 나서 처음 이제 권예영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권예영도 거의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사실 지금까지 계속 안 나왔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고 나온다 그래도 노래 부르고 국회의원 아니 도지사지만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뭔가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안 했는데 어제 보니까 장동혁, 진짜 큰 물건 하나 또 국회의원 중에 물건이죠. 장동혁 의원이 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파에 큰 인물 하나 들어섰다. 청년들의 큰 인물은 권혜영. 예. 그리고 우파의 국회의원 중에서 큰 인물은 장동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동혁 이력을 쭉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력이더라고요. 참 고생도 많이 한 것 같고, 물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서울대 경찰대학 갈 거냐, 뭐 육군사관학교 갈 거냐,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부유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제 나라에서 다 이제 뭐 대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경찰대학이라든지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서울대를 가면은 뭐 이렇게 애를 가외도 시켜가면서 학비도 벌고, 서울대가 원래 학비가 별로 안 비싸니까 가외하면 이제 학비도 벌고 생활비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은 이제 서울대 불어교육과인가 거기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가서 행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한 거예요. 20대는 사무관을 한 거야. 20대는 사무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원래 좋은 거지. 보통 뭐 아무리 뭐 서울대라 그래도 뭐 고시 다 붙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 고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붙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대 불어교육과 가서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고 20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다시 30대 때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30대 때 판사가 돼서 다시 또 새로운 커리어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은 뭐냐면 공부라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에 도전하려고 새롭게 계속 뭔가를 할 때 본인이 그 실천력이 상당한 사람인 거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고시든 뭐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간에 뭐 하나 붙기도 힘들지만, 물론 붙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딱딱 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행정고시 합격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그냥 거기서 좀 쉬고 이제 내 인생 커리어를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 사실 사법고시 한번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거든. 그리고 또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시험 뭐 공부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동연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게 은행원 다니면서 행정고시 합격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완전히 다른 도끼를 가져야만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2번 시험 합격하는 것도 있고, 또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근데 판사로 이제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또 입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분이 친한계로 분류됐었어. 우리가 좀 자유우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극혐하는 한동훈이죠. 한동훈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사실은 초선 재선 의원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뭐냐면 처음에는 재보궐 선거에서 돼가지고 완전한 이제 재선은 아니야. 뭐 재선이긴 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초선에 가까운 재선이죠. 이런 분인데 한동훈이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동혁은 한동훈을 만나서 크긴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재밌는 게 탄핵 기간 중에서 약간 다른 스탠스를 취했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 대통령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장동혁이란 분이 탄핵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은 아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분도 친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우파의 품에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숙성을 거친 그런 어떤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뭐 사실 본인이 뭐 행정고시 보고 또 사법고시 볼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본인의 어떤 뜻이 굳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지, 나름.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형국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처음부터가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돼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옳고 그름보다는 뭔가 내가 지금 현재 스탠스가 뭔가 이해관계를 따지게 하게 되고, 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위기가 있다고 이제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내가 윤 대통령 편을 들었지 않다면은 지금 뭐 김종인이 뭐니 이런 사람들이, 조갑진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저렇게 뭐 이렇게 추켜 세워주니까 뭐 김상욱이네 뭐 김재섭이네 이런 애들은 지금 다 한동훈 편 들고 앉았으니까 한동훈한테 뭔가 힘이 있지 않겠냐 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한동훈한테 뭔가 이끌려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얘는 아니죠. 나보다 저도 나이 많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본인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을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제가 장동혁 의원이 어제 이야기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은 일단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그걸 토대로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맞다라고 아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지금 뭔가 한 것 같지는 않고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정치인이 올곧은 사람이라도 정치적 이익을 어떻게 하나도 안 따져요. 그럴 순 없지. 이익을 따져야 밥 먹고 살지. 뭐 주식 투자자가 맨날 신념을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익을 내야지 자기가 또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근데 이 장동혁 의원은 보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걸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제 보니까 장동혁 의원 웬만한 국회의원들 얼굴 비추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제 보니까 거의 뭐 장동혁이랑 김민수에 완전히 동무되었어요. 그 정치인으로는. 그리고 김민수는 아예 현역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 당 대변인일 뿐이고. 근데 말은 잘하더라, 진짜. 김민수도. 김민수 속 시원하게 얘기하더라. 부산 사람이죠? 장동혁은 충청도 사람 맞아요. 충남이에요. 충남 보령인가 그렇던데. 충청도에 큰 인물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큰 인물.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어떤 그 탄핵에 있어서 장동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진짜 딱 그 빛나는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참 풍부해요. 공부 참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행정고시, 사법고시도 봐서 물론 행정적인 어떤 기반 그리고 사법적인 기반도 풍부하지만 우리가 유학도 갔다 오고 본인이 참 틈틈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단 지식이 엄청나게 베이스먼트가 돼 있어. 눈빛을 봐도 얘가 그냥 어떤 지금 민주당 애들처럼 그냥 술이나 마시고 촐랑촐랑대는 막 박선원이네 그러니까 소리나 지르고 뭐 누구야 그거 양문석이니 뭐 이런 애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진짜. 운동권 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짜 장동혁은 보니까 기본적인 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더라. 확실하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일단 지식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행정고시 봐서 합격했지, 사법고시 봐서 합격했지, 유학 갔다 왔지,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떻게 공부를 해? 거기다 성경 공부까지 했지. 이 정도 인문학 소양이면 되는 거야. 거기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보니까 언변이 돼. 예. 일단 외모도 솔직히 좀 미남이고 언변이 청산유수야, 청산유수. 저는 이렇게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국힘당 의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나경원이도 그렇고 안희룡이도 그렇고 솔직히 한동훈이가 뜬 이유가 뭐야? 하도 말을 못하니까 한동훈이처럼 띡띡띡띡 되는 이 말투도 좋다고 막 박수 쳤던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도 말을 못하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도 말을 못하니까 한동훈 정도만 말을 해도 막 박수 치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사실 이게 달변이 아니야. 한동훈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깐죽거리는 거지 그게 달변은 아니라고. 윤 대통령도 달변은 아니지 솔직히. 우리가 지진하지만 아싸라게 이제 말을 하시는 거지만 근데 장동혁은 진짜 언변이 탁월해. 주진우보다 나아 솔직히. 장동혁이가 주진우보다 낫습니다. 주진우도 약간 혀가 짧아. 근데 장동혁은 목에서 배에서 나오더라고 목소리가. 배에서. 웅변을 했는지 배에서 목소리가 나고 권예영이랑 똑같아. 권예영도 여자애가 배에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완전 무슨 운동권처럼 아닌데. 그러니까 장동혁도 운동권도 아닌데 거의 운동권급의 마이크빨이 나오더라고요. 저 정도면 되겠다 싶어. 상대가 쩌렁쩌렁 울려.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 불러다가 질문하는 거 보면 너무 예리하고 지식이 풍부하니까 달변이라서 상대가 깜빡 죽습니다. 장동혁 앞에서 박성원이 딱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찌그러질 것 같아요. 장동혁 앞에서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그 좌파 말 좀 잘한다는 애들 다 찌그러질 것 같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더라. 정말 속 시원해. 마지막에 보니까 전투력이야. 이 전투력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느낌인데 사실 지식인이 뭐 언변이 이거 다 전투력이 들어가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전투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그리고 지식이 좋아도 내가 솔직히 상대를 완전히 깨부수겠다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꽃을 피는 거거든요. 근데 장도영은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행정고시, 사법고시 봐가는 이 느낌, 그리고 자기가 뭔가 육군사관학교 갈 거냐, 서울대 갈 거냐, 이 고민에서 이 사람이 인생에 어떻게 뭐가 있냐면 이 고뇌가 있어, 고뇌가.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허수로 산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아는 거죠. 왜? 고민을 해본 사람은 상대를 이겨요. 왜? 내가 궁지에 몰려봤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궁지에 모는지 아는 거지. 지금 민주당 애들이 왜 저렇게 헛발질하겠어요? 20대 때 한 번 운동권 한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니까 이젠 약발이 다 한 거야. 사골이 다 끝난 거야. 육수가 다 빠진 건데 그러고도 하려고 옛날 그 기분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약발이 안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20대 때는 막 약발이 먹혔지. 응? 근데 지금 20년 지나고 이러니까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자유우파한테 안 되는 이유가 자유우파는 그때그때마다 처절하게 고민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운동권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의 어떤 아싸란 느낌,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순간의 느낌을 가지고 평생을 가려고 하니까 그 사골 국물이 계속 나오겠어요? 2번, 3번 끓이면 안 나오잖아. 맹물 먹는 거지 뭐. 맹물이야 사골이 아니라. 근데 자유우파는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다 보면 또 다른 사골도 넣고 다른 사골도 넣고 이러니까 계속 우려 나오지. 진국이지.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이라는 분이 이 전투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보니까 이 지난 과거를 쫙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처절하게 살았구나. 처절하게 노력했구나. 그러니까 이 지식과 언변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민했구나. 그냥 부모가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본인이 고민한 거야, 본인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 거지. 뭐 재수 좋게 뭐 양문석이네, 뭐 박선원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운동권 하다가 누가 DJ나 뭐 이렇게 문재인 딱 지목해가지고 막 키워준 이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고뇌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의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김문수도 솔직히 누가 띄워주는 게 없잖아요. 근래까지도 안 띄워줬잖아요. 본인이 뜬 거잖아, 지금까지. 본인이 지금까지 70대가 되는 때까지 기다린 거야. 끝끝내 호록불처럼. 이제야 뜨는 거야, 이제. 장작불같이. 장작불. 이 장작불은 잘 안 꺼지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문수나 장동혁이라는 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오랫동안 불을 붙이려고 했던 장작불이었구나. 장작불이 처음에 붙으려면 안 붙잖아요, 불이. 그다음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못 꺼요. 못 꺼. 전 장동혁, 김문수 이 두 분이 윤 대통령을 정말 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동혁이 말빨. 그리고 장동혁이가 붙었다면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 희망이 있다고 봐요. 예, 희망이 있다고. 왜? 윤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함을 이미 납득을 한 거야, 장동혁 이런 분들이. 아니, 권예원 같은 연대, 그 조그만 20대 초반 그런 여학생도 그 간파를 할 정도의 그 정당성인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전 집회를 보면서 제가, 장동혁, 권예영, 이런 사람들 좀 발견한 거 보고 너무나 뿌듯하고, 특히 국회의원 중에 장동혁은 앞으로 자유우파가 꼭 기대해 볼 만한 사람. 김문수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2년 후에 대통령 한번 하면서 마지막 꽃을 피고 DJ처럼, 그리고 다음은 장동혁한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충청도에 큰 힘을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큰 힘을 났어요. 그리고 저는 어저께 좀 권혜영 그 발투가 약간 전라도 말투 같던데, 만약에 그분이 전라도라면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전라도에 큰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본인이 이 영상을 본다면 본인이 전라도인지 뭔지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말투는 살짝 전라도 같았어. 근데 이야기가 너무 반듯하고 정말 탄핵 반대에 대한 논리가 완벽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제 그 집회 보면서 권혜영하고 장동혁 보면서 정말 뿌듯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